저는 성빈센트병원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일하고 있는 김영찬이라고 합니다.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지금까지 이제 치료 저항성 우울증이 무엇이고 그거에 대해서 약물적 치료는 어떻게 하셔야 되는지 좀 들으셨다면은 이제는 비약물적인 치료인 전기 경련 치료와 경두계 자기 자극 치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전기 치료와 그 자기 치료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전기 경련 치료 먼저 말씀드릴 텐데요. 그 전기 경련 치료라고 하면은 정신과에서 아주 상당히 역사가 좀 깊고 효과가 잘 알려진 치료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요즘 기준으로 했을 때 짧은 마취를 하고 머리에다가 전극을 흘려서 전기를 흘려주어서 1분 미만의 인위적인 경련을 유도하는 치료라고 좀 이해하시면 이해가 빠를 것 같은데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치료 저항성 우울증, 설명 많이 드렸다시피 상당히 치료가 어렵고 또 치료가 잘 되지 않아서 환자분들이 많은 고통을 겪는다고 하는데 그런 치료 저항성 우울증에서도 48%까지 반응률을 보였다라는 연구 결과가 있을 정도의 이 치료 방법이고요. 저의 개인적인 경험으로서도 매우 좋은 치료 효과를 본 치료법입니다. 사진을 좀 가져왔는데 짧은 마취를 하고 1분 미만의 경련을 일으키는 치료로서 그 본원에서도 시행을 하고 있고 본원에서도 이런 모습과 거의 비슷한 모습으로 진행된다고 좀 알고 계시면 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런 치료는 전기 치료는 누구에게 도움이 되나 우선 살펴보자면은 우울증, 특히 치료 저항성 우울증, 그리고 자살 사고가 심한 우울증 환자에게서 도움이 되고 그 외에는 양극성 장애, 조현병 등에서도 사용을 하는데 어쨌든 이번 강의에서는 치료 저항성 우울증에도 이런 전기 치료가 사용된다는 것을 좀 아셨으면 좋겠고요. 꼭 이렇게 치료 저항성 우울증만이 아니더라도 여러 이유로 약물 치료를 사용할 수 없는 환자분들이 있으십니다. 또 약물 치료에 반응이 적은 경우도 있고요. 이런 경우에도 이런 전기 경련 치료를 고려해 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거에 대해서 절대적인 금기는 없습니다. 심지어 임산부도 이 전기 경련 치료가 가능하다고 알려져 있고, 다만 조금 우리가 주의를 기울여야 되겠다 싶으시면은 이전에 뇌종양이 있으시다거나 뇌출혈, 뇌경색, 심근경색, 뇌동맥류, 망막 박리 등을 앓았거나 내가 이런 위험 소인이 있으시다 하는 분들은 치료 전에 조금 더 주의를 기울이시고 저희가 탁구와 협진을 한다거나 주치의와 상의를 하시는 과정이 필요할 것 같고요. 어쨌든 이 치료는 마취를 하고 난 다음에 하는 치료이기 때문에 마취로 인한 부작용에 대한 고려 또한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보통은 입원해서 이런 치료를 진행하게 되고요. 일주일에 2에서 3회씩 그리고 치료의 경과에 따라서 총 6에서 12회 정도를 시행하게 됩니다. 제가 앞서 전기 경련 치료는 오랜 역사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예전엔 이 그림처럼 직접적으로 경련을 가하는 치료였습니다. 그래서 부담이 상당히 좀 큰 치료였는데 현재는 의료기술의 발달로 그 원리만 같이 거의 다른 모습으로 치료가 진행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지금은 그냥 10분 미만의 짧은 마취 시술을 받는다고 생각하시는 것이 그나마 좀 비슷한 설명이 되고 그렇게 이해하시는 것이 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런 전기 경련 치료의 부작용은 무엇이 있을까 좀 살펴보면은 일시적인 기억력 장애가 가장 대표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외에는 미미한 근육통, 두통, 그리고 말씀드렸다시피 마취를 하기 때문에 마취 관련 부작용이 좀 있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좀 오해하지 마셔야 할 것이 기억력 장애라는 것이 일시적인 것이지 지속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조금 기억을 좀 해주시고 일시적인 기억력 장애는 있을지언정 이게 영구적으로 남는 기억력 장애는 절대 아니라는 것을 조금 잘 명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경두계 자극 치료, 자기 치료, TMS 이렇게 좀 이야기하는 치료인데요. 이 TMS라는 치료를 좀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려는 첫 번째 전기 치료 다음 두 번째 자기 치료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는 두피에 자기장을 발생시켜서 뇌의 기능을 좀 조절해 보려는 시도로 저희가 이제 생겨난 치료법인데 여러 연구에서 우울증 치료에 아주 효과적인 것으로 좀 밝혀져 왔습니다. 기기의 형태는 참 다양한데 일반적으로는 위와 같이 의자에 앉아서 머리 한 부분에 여기 자기장을 쏘아주는 부분이거든요. 요 자기장을 쏘아주는 기계를 이렇게 머리에다 대고서 치료를 받게 되는데요. 사실 어떤 원리로 이게 치료가 되는지에는 아주 여러 가지 가설들이 있는데 현재 지금 가장 명확히 밝혀지고 있는 것은 우울증이 심한 분들의 뇌를 연구해 보니까
요 좌측 앞쪽, 저희는 전두엽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부위에 기능이 좀 떨어진 것이 종종 관찰되고, 이 부위에 우리가 자기장을 쏴주었더니 자기장이 전기를 만들고 그 전기가 또 자기장을 만들고 이러잖아요. 자기장을 쏘아주니 뇌 요 앞부분의 기능이 활성화되고 이를 통해서 좀 우울증을 극복해 보려는 그런 원리로 치료를 하는 것이라고 좀 이해하시면은 간략한 좀 이해는 될 것 같다 생각이 듭니다. 이 치료는 뭐 다른 치료에 비해서는 비교적 최근에 개발된 치료로서 2008년에 미국 식약청이 우울증 치료에서 공식으로 인가를 받은 치료입니다. 그래서 2008년에 미국 식약청이 공식 인가를 했고 2012년에 한국 식약청에서 품목허가 등록이 된 이 치료법이고요. 저희가 조금 이제 저희 자랑을 하자면은 저희 가톨릭 의대에서 이 TMS라는 자기 치료를 정신건강의학과 영역에서 국내 최초로 도입을 하였고 국내에서 임상 연구까지 마쳤고 현재로 가장 활발하게 이런 치료를 사용하고 있는 기관이 저희 가톨릭 의대라고 조금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경두계 자기 자극 치료는 그럼 과연 어떤 환자들에게서 도움이 되나 살펴보면은 여기 보이는 여러 우울증, 강박증, 불안장애, 통증, 두통, 이명 등등에서 효과가 있다는 연구들이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는데 그 중에 가장 많은 근거가 쌓인 것은 오늘 말씀드린 주제와 일치하는 우울증입니다. 자, 이 치료 역시도 절대적인 금기는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임산부도 가능하기 때문에 큰 금기는 없다고 생각하실 수 있고 수술이나 마취의 과정 또한 없기 때문에 외래에서도 시행이 가능하고 상당히 안전한 치료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만 이런 경우에는 조금 주의를 기울여야 되고 주치의에게 꼭 이야기를 하거나 상의를 하셔야 되는데 경련성 질환이 있는 경우 아니면 인공 심장 박동기를 설치하고 계신 경우 의료용 펌프, 인슐린 펌프 같은 거 있으시죠? 보청기, 머릿속에 수술용 금속 클립 같은 거 아니면 몸속에 금속 파편이 있는 경우에는 자기장을 이용하는 치료이기 때문에 꼭 좀 명심을 하시고 주치의와 상의를 하시거나 이러셔야 됩니다. 자, 치료는 한 번에 끝나는 것은 아니고요. 1회 치료 시에 10분에서 20분 정도 준비 시간까지 걸린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한 번의 치료로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려워서 주 3에서 5회 이렇게 4에서 6주 정도 치료를 하여야 저희가 충분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현재까지는 좀 밝혀져 있습니다. 본원에서도 위와 같은 이게 저희 본원 자기자극 치료실 제가 직접 사진을 찍어온 건데요. 2층 정신건강의학과 외래에서 조금만 옆으로 걸어가 보시면은 2층 외래 옆에 치료실이 위와 같은 모양으로 있고 여기 앞에 사실 환자분이 앉아 계셔가지고 제가 뒷부분만 찍었는데 이 안에 들어가시면은 의자가 있고 이 부분을 머리 왼쪽 앞부분에 이렇게 된 다음에 10분간 이렇게 앉아서 그 치료를 좀 받으시면 됩니다. 부작용이라면은 좀 미미한 두통, 머리 쪽에다가 이렇게 대고서 치료를 진행하기 때문에 미미한 두통이나 자극 부위 통증이 있을 수 있고 경련에 대한 위험성이 초기에는 조금 이해하게 되었었는데 점점 경험이 쌓일수록 경련에 대한 문제도 거의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현재는 여겨지고 있습니다. 오히려 치료 중에 기계에서 약간 탁탁탁탁 이런 소리가 나는데 그게 좀 불편하다는 분들이 계셨었고 사실 저도 한번 치료를 받아본 적이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큰 불편감 없이 치료를 받을 수 있었고 다만 치료를 받는 동안에 이 기기에서 머리가 조금이라도 멀어지면은 그 효과가 급격하게 좀 떨어지기 때문에 머리를 많이 움직이지 않고 기기에 잘 대고 있는 것이 조금 어렵다면 좀 어려운 것이었습니다. 네, 이상 치료 저항성 우울증의 비약물적인 치료, 전기 치료와 경두계 자기 자극 치료에 대해 설명을 드렸고 치료 저항성 우울증으로 인해서 좀 어려움을 가지신 분들이 주치의분들과 상의하셔서 좋은 치료를 받아서 다시 행복한 일상으로 돌아가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